고혈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이렇게 암을 진단하듯이 선고가 내려지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이 내려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다 보니까 그냥 그 물의 압력을 이제 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너무 많은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은 그냥 아예 비례해요. 10kg가 쪘어? 그럼 평균 10이 올라갑니다. 노화의 한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병 부르는 건데, 혈관의 탄력 자체가 10대, 20대 때 탄력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게 30, 40대의 몸이다 보니까 혈관이 점점 탄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바꾸면 하면 좀씩 뻣뻣해지고, 그럼 똑같은 압력으로 혈액순환을 잘 못한다는 걸 몸이 알아서 자꾸 알게 모르게 압력을 높여갑니다. 혈압이 올라갈 만한 또 다른 변수들로서 염분이 또 너무 과한 경우도 영향이 있습니다. 염분 자체가 우리의 그 연약하고 섬세한 위점막, 소장점막, 대장점막에 아주 자극을 줘서 그게 혈압을 높일 수 있다라고 요즘은 간주가 되고요. 스트레스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뭔가 좀 관계가 복잡해서 잘 풀리지 않거나 하면은 그 자체도 혈압을 높입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영향이 있는데요. 막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잠은 나는 잤다고 생각하는데 술 한잔 하고 주무시는 날은 나는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지만 몸은 밤새 야근을 해버려요. 밤새 야근을 시키면은 이 전체적인 압력이 높아집니다. 소위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과 집에서 운동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퍼져 있는 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 있을 때의 혈압이 확실히 또 안정이 됩니다. 술도 이제 영향이 당연히 있죠. 알코올 자체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약간 또 혈관이 이완되는 경향이 생겨서 딱 술 드신 날은 또 혈압이 훅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음주는 결국은 몸에 부담을 안 줄 수는 없고요. WHO에서 발표했었던 지침에 따르면 하여튼 주 반병이 넘어가는 음주량은 몸에 부담을 준답니다. 그래서 신경에도 또 위장에도 또 혈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음주 또 영향이 있고요. 또 흡연도 당연히 몸에 다양한 혈관 질환과 연루가 되고 통계적으로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니까 술, 담배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과자, 주전부리 그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음료수, 제로 음료나 어떤 합성 감미료들을 자주 접하는 분이 묘하게 혈압이 자꾸 높게 잡혀요. 너무 맛있고 내가 요즘 꽂혀있는 기호 음식이고 하더라도 조금 정말 자연적인 그런 신토부리 말고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은 건가요?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혈압은 느낌이 없습니다. 무증상이에요. 근데 머리 아픈 날 혈압 올라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도 너무 진짜 뇌압을 높여버리면은 민감한 분들은 막 뒷골이 땡기거나 머리가 아플 여지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머리가 아팠으니까 혈압이 높고 오늘은 머리가 안 아프니까 혈압이 안 높은가는 아니에요. 혈압약은요, 안 드시면 다시 원래 내 혈압 나옵니다. 하나를 드셨으면 그날 뿅 하고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보통은 혈중 농도가 이렇게 평준화되는 게 한 2, 3주 정도 차입니다. 적어도 2, 3주, 3, 4주. 그래서 거의 한 달까지 약을 써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있는 분이라면 혈압약으로 초반에는 또 잡아야 되니까 잡되, 나중에 체중도 진짜 막 10kg, 15kg 빼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정말 젊음을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혈압약 좀 줄여볼 수 있고, 그러다가 조절이 잘 되면 끊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혈압약을 한번 드시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개념은, 보통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과정이 버티시다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혈관의 탄력도 어느 선 이상으로 뻣뻣해져서 더 이상 압력 떨어질 그런 별로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 그때부터는 그냥 혈압약으로 떨구고 사는 거니까 약을 끊기는 어렵죠. 게다가 약이 어느 순간부터 혈관을 젊음을 찾게 해주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일정 혈압을 낮추는 거일 뿐이라서 나이는 먹어가고 혈관의 탄력은 점점 떨어질 거라. 근데 혈압약을 만약에 드시지 않고 방치가 됐다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늦춰놓은 좀 덕을 본 거긴 하죠.
혈압약은 어차피 그냥 꾸준히 드실 약으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일 없습니다. 예전에 쓰였던 이제 ACE 이니비터 계열의 약들은 막 기침이 자꾸 나온다, 오래 기침을 한다,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약들은 어디가 자꾸 붓는다, 얼굴이 막 이렇게 플러싱이라고 이렇게 화끈 올라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베타 차단제들은 이제 맥이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막 어지럽다. 그리고 혈압 자체도 높은 혈압에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은 몸이 적응된 상태에서 마치 낮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런 조금 어지럽다든지 하는 게 더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적응의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약들이 소위 출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부작용 없이 쉽게 쓰는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1000명이 약 먹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맞으면 그만인지라 처음부터 어떤 약을 그래서 길게 드리진 않고요. 처음에는 좀 내 몸에 맞는 약과 내 몸에 맞는 용량, 계열, 성분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됩니다. 모든 약들이 부작용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뭐 A4 한 두세 장 분량의 부작용들이 엮여는 있는데 대부분은 별일 없다, 큰 문제 없는데, 그래도 초반에 이제 말 그대로 전문가랑 상의를 해가면서 내 몸에 맞는 용량을, 그 성분을 잘 찾아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는 10년을 먹었고요, 나는 약 바꾸지 말고 이대로만 주세요, 그러고 오신 분은 계시는데 내 몸이 10년 전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조율을 할 필요도 있고, 예전에는 또 밝혀지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뒤늦게서야 밝혀진 예도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똑같은 약만 받으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느낌이 알고 보니 혈압약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들도 간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중간 평가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